안녕하세요. 카푸의 택배크로스처럼 축구 이야기를 떠먹여드리는 장카푸입니다. 10라운드까지 8승 2무의 성적으로 리그 선두를 달리던 토트넘. 하지만 36라운드가 끝난 현재 토트넘은 익숙한 위치인 5위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세상 첫 개막 후 3달 연속 감독상을 수상했던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새로운 손 캡틴 그리고 적절히 보강된 선수단까지 시즌 초중반까지 기대감을 불어넣었던 토트넘은 어째서 초반 상승세를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알던 토트넘으로 돌아오게 된 것일까요? 떨어진 에너지 레벨.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당시 요코하마와 셀틱이라는 토트넘에는 어울리지 않는 듯한 저티어 감독의 부임 소식에 많은 팬들은 우려를 자아냈습니다. 그가 이룬 업적은 차치하고서라도 매우 생경했던 감독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경기 중 일관하는 무표정과도 같은 담대한 전술로 리그 초반 판도를 뒤흔들었습니다. 경기 내내 강한 압박과 높은 라인을 유지하며 주도권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였고 결코 내려서지 않고 끊임없이 공격을 시도하는 전술은 이전 무리뉴, 콘테 등을 거치며 사라진 화려한 공격 축구를 선보였죠. 여기에 이번 시즌 리그 최고의 영입 중 하나로 평가받는 비카리오의 선방과 리그 최고의 주력을 자랑하는 미키 판더벤의 뒷공간 커버로 10라운드까지 9개의 실점으로 뒷문을 단속했고 득점은 22점이나 기록하는 밸런스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관된 공격 전술은 결국 토트넘에게 해로 다가왔습니다. 높은 수비 라인과 끊임없는 압박 전술에 의한 선수들의 체력 소모로 인해 후반 중반 이후 압박이 헐거워지며 상대팀에게 중앙에서 파이널 서드나 페널티 박스 선수까지 직접 연결되는 패스들을 계속 허용하였습니다. 11라운드 첼시전에선 로메로의 퇴장 이후에도 높은 수비 라인을 유지하다가 뒷공간을 홀로 책임지던 판더벤의 햄스트링이 터지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해당 경기에서 메디슨은 부상, 로메로와 우도기는 퇴장을 당하며 이후 5경기 연속 선제골을 넣고도 1무 4패의 성적을 거두게 됩니다. 우승을 그렸던 팀에서 순식간에 4, 5위권 팀으로 전락하면서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고집에 대하여 많은 비판이 올라오기 시작하였죠. 이후 부상, 퇴장 등 계속된 악재가 겹치며 가뜩이나 충분치 않은 스쿼드는 계속 얇아져만 갔고 선발 라인업을 잘 바꾸지 않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특성과 맞물리며 팀 전체의 에너지 레벨은 시즌 내내 전술이 요구하는 수준만큼 유지되지 못하게 됩니다. 특히 끊임없는 압박과 볼 연결의 핵심인 3선의 경우 현재 있는 5명의 선수 모두 2가지 역할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선수가 부재하였고 이로 인해 중원이 헐거워지며 팀 전체 밸런스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겨울 이적 시장에선 주전급 선수로 드라구신과 베르너만을 영입하였고 13라운드에서 5위로 떨어진 순위를 회복하지 못하고 어느덧 시즌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오게 되었습니다. 초반 10경기에서 승점 26점을 획득한 토트넘은 에너지 레벨이 떨어지듯 이후 26경기에서 단 34점만을 획득하게 되죠. 리더의 부재. 두 번째 이유는 리더의 부재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주장인 팀의 리더의 부재라는 말은 다소 논란이 될 수도 있으나 엄밀히 말해 현재 토트넘에는 손흥민 선수의 리더십과는 다른 경기장에서 선수들을 휘어잡을 수 있는 카리스마형 리더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좋은 리더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토트넘에는 동료하고 화합하며 솔선수범하는 손흥민의 리더십과는 다르게 정작 라커룸과 경기장에서 명확한 기준과 영향력을 전달할 수 있는 리더가 보이지 않습니다. 2021년 콘테 감독과 함께 파비오 파라티치 전 단장이 토트넘에 부임하며 팀에는 젊은 피가 수혈되기 시작합니다. 크리스티안 로메로, 브라이언 힐, 파페사르 모두 구단에서 진행한 영입이었습니다. 여기에 데안 클루세스키와 벤탄쿠르가 더해졌고 히샬리송, 이브 비수마, 데스티니 우도지, 페데로 포로 등 새로 영입된 선수들 모두 20대 초중반의 젊고 어린 선수였습니다. 올 시즌도 미키 판더벤, 브레너 존슨, 라드 드라구신 모두 2001년 이후 출생자들이죠. 이에 올 시즌 토트넘의 평균 연령은 25.8세로 놀랍게도 현 토트넘 선수단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선수는 92년생의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 다음이 1993년생인 벤 데이비스이며 1995년생인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세 번째 선수이죠. 이러한 이유로 8년간 리그 정상급 선수로 올라선 손흥민 선수가 이번 시즌 주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하지만 팀이 전체적으로 어려지고 경험도 적어지며 정작 팀이 경기장에서 흔들릴 때 반드시 필요한 선수들에게 명확한 지침과 기준을 전달해줄 수 있는 카리스마형 리더가 부재하게 됩니다. 특히 로메로나 비수마처럼 감정적으로 동요가 있는 선수들에겐 그들 위해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한데 손흥민 선수는 인성과 성격 면에서 그러한 리더가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지금의 어리고 미숙한 토트넘에는 맨유의 로이킨, 레알 마드리드의 세르히오 라모스, 맨시티의 콤파니와도 같은 리더가 필요한데 말이죠. 결국 이러한 리더의 부재는 경기장에서 흔들리는 팀을 잡아주지 못하고 시즌 내내 휘청거리게 만든 보이지 않던 이유가 되고 맙니다. 제대로 된 3선의 부재. 마지막 이유는 현 전술에 필요한 제대로 된 3선의 부재입니다. 1617 토트넘이 포체티노 아래 데스크 라인으로 리그 준우승을 차지할 때 중원에는 공격 라인을 든든히 떠받친 무사 덴벨레, 빅터 와냐마가 있었습니다. 두 명의 선수는 모두 압도적인 피지컬로 수비 앞 라인을 보호했으며 덴벨레는 박투박 혹은 로밍 플레이메이커로서 직접 볼을 운반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추고 있었죠. 현재 토트넘에는 손흥민, 메디슨, 클루세스키, 히샬리송, 브레넌 존스 등 35경기 69득점의 공격력을 보유한 공격진이 있음에도 이들을 밑에서 지켜주고 지원해줄 수 있는 3선의 뎁스가 아쉬운 상황입니다. 비수마는 뛰어난 태클 및 수비 커팅 능력을 보유했지만 빌드업 시 패스 능력과 잦은 카드 수집으로 인한 불안한 모습이 아쉬우며 사르는 박투박으로서 뛰어난 체력과 공격력을 갖추고 있지만 어린 나이로 인한 피지컬과 기복의 아쉬움이 있습니다. 육각형 미드필더에 가장 가까운 벤탄쿠르는 준수한 드리블과 패스,
탈압박 능력을 갖췄지만 공격성으로 인해 카드 수집이 작고 수비 시 잦은 전진 압박으로 뒷공간을 내주며 수비 라인을 제대로 지켜주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스킥과 호이비에르 모두 준수한 피지컬, 수비 능력, 체력을 갖췄지만 올 시즌 컨디션이 많이 하락되어 주전으로 기용되지 못하고 있죠. 포체티노 시절 데스크 라인을 뒷받쳐준 무사 덴벨레, 빅터 와냐마, 윙에서 중앙으로 자리를 옮긴 시소코, 그리고 교체로 들어와 전환과 유기적인 패스 역할을 한 해리 윙크스의 적절한 삼선 조합과는 비교되는 아쉬운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토트넘이 초반 기세를 살리지 못한 이유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토트넘의 하락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 작성 부탁드리며 이상 택배크로스 장인 장카푸였습니다.